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자유일보 황보승이 장성호의 정치업. 네,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TV 자유일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날이 아껴주셔가지고 구독자 수 늘고 있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댓글, 네, 여러분과 같이 만들어가는 우리 정치업. 저 위에 보면 대한민국으로 써 있죠. 대한민국이 나날이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우리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 지금 이제 방송을 하고 끝날 때쯤이면 오후 2시에 윤석열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이제 열립니다. 양측 대리인단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들의 최종 의견 진술로 이뤄질 예정인데요. 양측 대리인단의 마지막 변론은 각각 2시간씩이고요.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시간 제한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통령께서 대국민 호소전을 하시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헌재에서 대통령이 7번이나 10번 중에서 7번이나 헌재 재판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지금 처음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필리버스터라면 한 2박 3일 하셨으면 좋겠는데.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시간 좀 사실. 2박 3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또 너무 실증 나고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변호인단에서도 주장을 하겠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상계엄의 요건, 이것은 대통령만 판단할 수 있다. 네. 두 번째는 국민의 절차. 이것은 실제 논의가 이루어졌다. 네. 지금까지 한 겁니다. 네. 핵심이에요. 네. 세 번째, 국회 봉쇄 등 국헌 문란이 있었냐? 없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정치인 체포 시도 없었다. 홍장원 그것도 다 메모도 완전히 조작이다. 네, 조작이죠. 그러면 그리고 다섯 번째는 헌법 법률 위반의 중대성이 없다. 그리고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기각돼야 된다. 각하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겠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만약에 직무에 복귀된다면 네.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거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다. 그렇게. 사실은 이제 긴급하게 탄핵을 시킨 이유가 이제 대통령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또 2차, 3차 계엄을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탄핵안을 통과시키는데 서둘렀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실 이거 경각심을 국민들에게 국회에서 민주당의 폭주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 계엄을 하긴 했지만 개몽령. 그런 2차, 3차 이런 이미 다 알았기 때문에 계엄령을 다시 발동할 이유는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이제 개몽령 국민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지금 3월 1일 날 지금 1,0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인다는 그런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수 대통령을 지지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시민들이 광장에서 1,00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모여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이런 개몽령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국민의 뜻대로 제대로 된 정치를 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 민주당의 의회에서의 독주, 폭주, 독재라고까지 할 수 있는 이런 폭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을까요? 결과론적으로. 아니, 모르게 됐을 것이고, 대통령 지지율이 25%, 23%, 20%, 십몇 프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국민들은 민주당의 저런 그 의회의 어떤 다수당의 폭주, 폭거, 이것에 대해서 국정이 완전히 무정부 상태로 바뀌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그렇게 절실하게 몰랐던 것 같아요. 몰랐죠. 오히려 대통령이 무능하다 이렇게 해석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원인이 뭔지를 이번 참에 이제는 다 국민들이 알게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30 세대가 저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한남동 관저,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광화문 앞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대학 서울대부터 해서 고려대부터 해서 뭐 전남대까지 연세대가 제일 먼저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충남대 이렇게 앞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들이 전국에서 뭐 30개 대학이 지금 앞으로 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제는 그 부산대에서 지금 시국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시민들도 많이 힘을 보태준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할 건데 어르신들이 과거에 보면은 이 시국선언이라는 것은 군사 독재 시절에 보면은 정부에 대해서 저항하는 야당들이 하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정부를 지키자고 지금 국민들이 이게 시국선언을 한다는 게 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지금 이제 가려고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안도감이 이제 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이제 민주당이 29번이나 탄핵을 했잖아요. 네. 그 한덕수 총리까지 해서 대통령 포함해서.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정부 주요 인사들, 그다음에 뭐 수사기관에 있는 분들 중에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했던 검사들, 이런 분들, 장관들뿐만 아니라 29번이나 탄핵을 당했다는 거는 민주당이라는 세력이 결국은 정부를 마비시키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면 30번인데 왜 한 번 더 안 하는지 모르겠고. 최상목 권한 대응을 최상목 권한 대응 뭐 한번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는 또 헌재에서 만약에 이것을 기각 의견을 내면 그 기각낸 헌재 재판관을 또 탄핵한다는 네.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렇게 뭐 기각 탄핵을 한다고 해도 헌재에서 뭐 그것에 대해서 바로 심리를 열어서 또 해제시키면 끝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정상이 아닌 비정상인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과연 미국에서는 지금 한국의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지난주 19일부터 22일까지 미국에서 CPEC이라고 해서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 네. 발음이 아주 좋습니다. 네, 제가 이대 영문과 출신입니다. 아, 그렇구나. 세계 보수 정치 네. 행동 네. 컨퍼런스. 그러니까 이게 국제 회의죠. 1973년에 역사가 깊네요. 네, 그래서 51년 됐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매년 미국에서 열리는데요. 요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그 미국 그 상하원의 또 보수 정치인들, 대표 정치인들이 참석을 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부정선거 문제와 중국 공산당의 개입 여부, 대한민국이 친중 국가로 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또 계엄의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고든 창이라는 지금 미국의 변호사고 정치평론가고 주로 중국 관련 주제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미국이 가장 견제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네. 중국도 마찬가지로 가장 견제하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패권 전쟁을 하는 네. 그런 양극 체제로 지금 세계가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해야 되고, 반도체 같은 거 특히 예민하게 지금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반도체를 중국에 넘긴다면 이것은 미국도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이것도 이번에 여기에서 만든 겁니다. CPEC에서. CPEC에서 이렇게 회의를 해서 자기들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 보수의 아젠다를 이 회의를 통해서 도출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 보수 정치의 중심이고 여기가, 그리고 정책 방향을 또 설정하고. 우리나라도 이런 컨퍼런스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었는데 그게 지금 어디 뭐 갔어요? 콩가루 집안이나 되겠습니까? 보수와 진보가. 네. 또 국제 정치에 큰 영향을 끼치고 한국 내부의 친중 세력이 중심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 아주 핵심적인 것이죠. 그리고 미국의 중국 개입을 미국은 중국이 세계 각국에 개입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한국의 지금 친중 행보, 여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이 친중과 가깝게 한다는 것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이 선거 조작 논란. 네. 그래서 지금 CPEC에서 보수 정치 행동 회의인데 여기에서 이번에 선거 조작 문제를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전 세계적 관심이 된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골든 차양이라는 분이 이제 뭐 중국 국적이신 것 같아요. 근데 태어나기는 미국에서 태어나셨어요.
미국 뉴저지주에서 출생을 했고 코넬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아까 말씀하신 변호사, 작가, 네, 정치평론가인데 뭐 이 코넬 대학이라면은 뭐 아이비리그에서도 대단한 대학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요 저서가 중국의 몰락 2001년도에 이 출판을 하셨고 북한의 핵 위험 2006년도에 또 출간을 하셨고 네. 그러니까 동아시아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핵 문제와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라는 거죠. 이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공산주의자. 공산주의자. 네. 근데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더 위험한 친공산주의자로 지칭을 했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뭐 중국한테 가가지고 쎄쎄. 쉐쉐 하면 되지. 쎄쎄. 쉐쉐 좀 해주면 쉐쉐. 되지. 뭐 이따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친공산주의자로 분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것뿐만 아니겠죠. 뭐 여러 가지 행보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작금의 이 대한민국에서의 계엄 사태와 이 탄핵과 관련해서 한국의 선거 부정 의혹이 있다. 또 거기에 중국 공산당 계엄의 가능성이 있다. 개입 가능성이 있다. 개입 가능성. 그러면서 한국이 친중 국가로 빠르게 변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뭐 직접적으로 한국의 이 계엄이나 탄핵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본인이 연설하시면서 Where is Golden Chang? 골든 창 어딨냐 찾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골든 창이 일어났고 저분의 의견에 대해서 고준창 훌륭한 사람이다. 전폭적으로 동의한다. 동의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것이 이제 뭐냐면 한국 정치 이슈가 미국 보수 진영의 관심사로 아주 부각이 돼서 드디어 이제 트럼프 정부가 네.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결국은 미국의 어떤 세계의 어떤 전략을 보면은 우리 동아시아에서 한반도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친중 정권으로 돌아서면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믿을 것은 일본밖에 없는데 네. 일본은 대륙이랑 붙어 있는데 한참 뒤에 떨어지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과거 에치슨 라인처럼 이렇게 그면 일본까지 이렇게 겉버리니까 네, 네.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아까 뭐 반도체 얘기도 네. 하셨지만 지금 반도체 최 이제 강국 중에 이게 비견되는 나라가 대만과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만은 너무 멀고 지리적으로 중국과 너무 가깝다. 그러면 미국이 지금 각종 AI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이 결국에는 대만과 대한민국에서 나오는데 그 중요한 반도체 그러니까 뭐 선도적인 핵심 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친중 국가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걸 미국에서 그냥 좌시할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에 제일 먼저 왔지 않습니까? 네. 왜 한반도에 와서 한미 정상회담을 그때 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왜 했겠습니까? 반도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만 반도체랑 우리 반도체랑 차이가 있는 것이 우리 반도체 대용량 반도체가 세계에서 최고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빼가면 네. 앞으로 다 아웃이 뭐 이런 판이 바뀌는 그런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네. 미국이 우리의 한반도, 한국의 이런 반도체,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도 친중 정권으로 돌아서면 네. 이것은 북중로 여기에 한반도가 빠져들으면 미국으로서는 동아시아 태평양의 어떤 지배 전략이라든가 어떤 관계 설정에서 상당히 어떤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 남한의 여러 가지 지금 혹시 조기 대선이 혹시 이루어져서 친중 정권으로 가는 것을 미국에서는 절대 바라지 않는다. 그런 그렇죠. 것들도 헌재 재판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뭐 어쨌든 미국이 목소리를 좀 내주기를 많은 보수 애국 시민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 전에 그런 좀 적극적인 목소리가 나올까요? 적극적인 목소리 뭐 이 정도 하면 저는 최고의 목소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정말 한반도를 지칭해서 뭐 윤석열 정권을 지지한 거나 뭐 아니면 이재명을 반대한다 그렇게 하면 네. 또 노조들 있잖아요. 양쪽 노조들이 또 내정 간섭이라고 또 뭐 네.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반미 미국 물러가라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고 지금 여론적 추이도 보면은 지금 팽팽합니다.
탄핵 찬성과 반성 이렇게 팽팽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헌재에서 3명만 반대하면 됩니다. 기각. 네. 그러면 여론적이 6대 3으로 나와도 헌재에서 5대 3으로 5대 3. 나오면 기각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이 오히려 지금 팽팽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4대 4가 안 나오면 5대 3으로 해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뭐 CPEC 행사에서 트럼프나 골든체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뭐 액션을 취하고 이런 내용들이 국내 언론에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네이버 뭐 다음 검색해보세요. 이 기사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MBC가 이걸 취재하러 갔대요. 골든체인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골든체인이 인터뷰 거부했다는 겁니다. MBC는 뭐 우리가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지금 24시간 내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내란 뭐 주모자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걸 아는 겁니다. 아니 근데 대한민국 언론이 이 미국이라는 사회에 보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그분의 핵심 뭐 정책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CPEC에서 상당히 영향을 받는데 어떻게 이런 주요 행사를 취재를 안 할 수가 있으며 여기에서 한국이 언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사를 안 쓸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CPEC 회의 내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골든체인 연설에 대해서 유튜브가 아니면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언론이 편향되고 기울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방증인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이제 계엄이 끝나면 헌재 판단이 끝나면 보수 주류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수단 미디어들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바뀌어야죠. 이제 유튜버가 보수 유튜버가 전면에 등장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드라마나 이런 콘텐츠 제작하고 네. 그렇게 이제 양분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요?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정말요? 네. 이 주류 언론에 찍히시면 어떡하려고? 아니 뭐 찍혀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네. 이제 흐름이고 네. 지금 뭐 우리가 그걸 실질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몇백만에 하고 그래봤자 뭐 한 3% 5% 그런 시청률 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네. 알 권리 그것을 언론사에서 인위적으로 재단하고 게이트 피킹을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정부에서 뭐 한국 콘텐츠진흥원이라든지 뭐 이런 곳을 통해서 이 언론사에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각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뭐 특정 신문들을 구독을 해주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장우 대전시장이죠. 시장, 예. 이장우 시장도 MBC하고는 인터뷰 안 하더라고요. 해봐야 외국에서 보도할 거 아니야. 나 MBC하고 인터뷰 안 해.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특정 언론 그 신문 구독하는 거 끊었대요. 그랬더니 뭐 와가지고, 그 다음에 뭐 연합뉴스인가 어디 지원하는 지원금을 끊었대요. 그랬더니, 그 뒤부터는 뭐 MBC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방송이 이제 심의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심의가 지금 만기가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방통위원장 지난번에 탄핵하면서 이게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그 방통위에서 이것을 MBC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냐 안 주냐 그거 관계 때문에 네. 상당히 반정부의 그래서 방태문 방통위원장을 민주당에서 탄핵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 이틀 때문에 근무한 그런 거죠. 사람을 예. 탄핵을 하고 그 청문회 할 때도 3일을 인사청문회 3일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처음. 그 완전히 그리고 개인 모욕주기식 그런 인사청문회를 하고 이 이유가 뭐겠어요? 그 배후에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거를 한 번 해서 당선이 돼봤고 한 번 쉬었고 이제 요번에 다시 복귀를 하면서 네.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언론이 굉장히 좌편향적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이분이 메이저 언론하고 인터뷰를 안 했어요. 메이저 언론하고 인터뷰 하다가도 당신 나한테 편향적인 질문 안 해? 인터뷰하다가 나 인터뷰 못 하겠다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분이 주력한 것이 SNS, 트위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거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했고 그게 오히려 개개인한테 영향력을 미치는데 더 효과가 있었다. 이거 우리나라 언론들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선 반성해야 해야죠. 되죠. 예. 지금 이제 뭐 CPEC에서 이런 뭐 골든체인 같은 분들이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서 연설할 때 언급을 하고 하는 이유들은 어쨌든 대한민국 상황이
그 미국에 전달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K-CPEC이라는 게 있어요. 코리아 CPEC. 네. 그 회장이 애니 첸이라는 분이시거든요. 기사 한번 띄워주세요. 저 중간에 계신 분이 애니 첸이세요. 네네. 이게 이제 재미교포신데 저분이 그 상당한 재력가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보수셔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소위 이제 이 외국에 계신 분들, 교포들을 보면 교포 사회도 지금 많이 그 좌우가 갈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굉장히 이 좌파 이 교포들을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 민주평통 같은 데도 이렇게 좌파들이 많이 장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이제 우파 이제 애국 이 교포들이 많으신 거죠. 그 교포들의 이 뭐랄까 우두머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 저 애니 첸이신데 저도 네. 이제 민주평통 네, 네. 국제위원회에서 제가 상임위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회의할 때도 뭐 시애틀 지부, 뭐 미국의 각 지부 세계 각국에 있는 네. 상임위원들이랑 같이 회의도 하고 그분들이랑 온라인을 통해서 화면으로 회의도 하고 컨퍼런스를 하고 네. 그리고 직접 카톡방을 만들어서 현지에서 활동을 하면 각 지역에서마다 외국에도 네. 마찬가지로 네. 우리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치열하죠. 싸웁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서 정말 우리가 그것을 보면은 실시간 보면은 야, 우리 한국보다도 외국에서 저렇게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 국민의힘 지지, 보수와 진보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네. 거기에서 저 보수를 지지하는 저런 분들은 정말 목숨 걸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네. 탈북민들, 맞아요. 탈북민들은 훨씬 더 강하게 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애니첸 저기 중간에 이제 애니첸 네. 회장님이셨고 저 옆에 이제 빨간색 옷 입은 사람이 접니다. 저게 언제 찍은 사진이냐면 2023년 1월달에 네. 그 하와이 이민 120주년 기념 행사에 네. 제가 이제 그 김학용 의원님이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갔는데 그때는 의원 그쵸. 시절인가요? 그때 보궐선거로 재선거로 다시 이제 국회에 들어오셔가지고 네. 김학용 의원님 그리고 이제 김무성 전 대표님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이제 하와이 교민들이 초대를 하셔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네, 저는 네. 가서 만났어요. 그때 이제 인첸 회장님을 보고 저도 하와이 저 이제 기념식에 가서 와, 교포들이 이렇게 반반으로 나뉘어가지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구나를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 엔첸 회장님 같은 경우에 이 CPEC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이제 미국에서 CPEC 행사를 하면 이 한국 부스를 만드신대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상황이 어떤지를 홍보하시고 알리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게 없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사회도 지금 좌우로 나뉘어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이런 고초를 겪고 있다. 이걸 네. 알렸을 뿐이고 그게 미국 사회에서 다시 공론화가 된 것인데 왜 이런 걸 안 써주냐? 팩트에 기반해서 기사를 쓰면 되잖아요. 안 써주잖아요. 근데 이 기사 한번 보세요. 한국일보 기사인데 이 애니첸 국내 정치권에 늘 접촉하고 있는 이 애니첸 회장이 마치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기사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워낙 미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뭐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김기현 의원, 그다음에 뭐 원희룡 전 장관 이렇게 미국에 가면 당연히 그 행사장에서 이분을 만나요. 근데 마치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서 뭐 같이 뭔가 모의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한국일보에서 기사를 썼거든요. 이게 정말 잘못된 기사입니다. 아니 한국일보도 MBC랑 비슷한 논조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자신들의 그 어떤 그 신문사의 논조와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뭐 쓸 수 없는 거죠. 데스크에서는. 그렇죠. 이 기사에 보면은 예비역 군인단체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 이사장도 이 애니첸 회장이시거든요. 이사장이시거든요. 여기에 제가 공문 명단을 보니까 보세요. 이 단체 자체 예비역 군인단체예요. 예비역 군인단체. 한미 자유안보를 지키기 위한 단체의 모임인데 거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고문하면 안 됩니까?
고문하면 안 됩니까? 아니, 뭐가 아니,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국제화 시대에 그런 걸 당연히 해서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사회는 군 출신들의 저런 모습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처럼 지금 이번 탄핵 국면에서도 막 조작시키고 해가지고 군인들의 신뢰가 지금 땅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도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 고문을 보니까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이인선, 태영호 전 의원, 박진 전 외교부 장관, 그 다음에 정광훈 목사님이 들어가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쨌든 자꾸 뭐 민주당과 좌파 언론에서는 정광훈 목사님을 극으로 매도를 하죠. 왜? 광화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집회하면 어디 가세요? 광화문을 뺏겨가지고 옛날 촛불 집회할 때는 그렇죠. 광화문이 자기들 놀이터였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7년을 광화문을 지키다 보니 여기에 이제 집회 신고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안국역 앞에서 광화문 입구까지 뭐 이렇게 집회 신고를 해서 집회를 한다고는 하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보니까 안국 빌딩 앞에서부터 전차선 막은 것도 아니에요. 일부 차선 막아가지고 광화문까지 오지도 못하고 그 공원까지 이렇게 모여서 깃발 들고 이렇게 각 당협 깃발 들고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뭐 모여 있는데도 보면은 이렇게 밀집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산계에서 가끔 띄엄띄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보면은 결집도에 있어서는 우리 보수 우파가 결집도에 상당히 앞서고 이것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어떤 아주 핵심적인 그런 힘이 될 가능성이 크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광화문 집회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1등 공신이다. 그렇게 봅니다. 아니 뭐 부정선거를 얘기하면은 마치 그 장동영 의원 얘기처럼 무슨 정신병자 취급하고 그다음에 음모론자 취급하고 하는데 선관위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 언론사들은 그 선관위의 그 문제점, 그다음에 부정선거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심층 취재 한번 해봤냐고요. KBS에서 뭐 그저께인가? 뭐 보도했죠. 아니 보도했는데 네, 그것은 부정선거가 잘못됐다는 걸로 그러니까요. 제목만 살짝 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놓고 봤더니 이것은 그게 아니고 부정선거가 없다는 식으로 네. 그것을 탄핵하는 그런 잘못된 기획 기사로 써가지고 많은 애국 시민들이 속고 들어가서 본 겁니다. 아니 그게 팩트 체크가 지금 안 된 그렇죠. 거예요. 왜냐면 서버 압수해서 봤냐고요. 지금 압수는 했지만 수사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뭐 이게 부정선거다 아니다 언론사에서 취재를 통해서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 의혹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밝히면 되는 겁니다. 이게 선관위가 뭐 독립기관이라고 성역이 돼가지고 대통령조차도 이걸 뭐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 상황이란 이게 비정상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서버를 5%만 하지 말고 지금 뭐 이제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100% 한번 서버를 까봐야죠. 까보면 아니 그거 혹시 과거에 잘못됐다 하더라도 네. 그러면 다시 고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인정하고. 그 본인들도 허술했다는 거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내부망하고 네. 외부망하고 연결이 돼 있으면 안 된다잖아요. 분리도 안 돼 있고. 그다음 비밀번호 뭐였어요? 1, 2, 3, 4, 5예요. 그게 지금 보완이 된 겁니까? 네. 이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근데 이런 보완을 이렇게 허술하게 했다. 그리고 그 서버 작업하는 외부 용역 직원들은 아무 때나 그냥 가서 그 서버 들여다볼 수 있고 까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불온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접근하지 않았을 거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해킹은 네. 뭐 현장에 가지 않아도 네. 해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비밀번호를 빼내면 하면 해킹은 충분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맞습니다. 사이버가 그렇게 이제 아주 유중한 건데 들어가서 조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정말 없이 하려면 이번 기회에 이선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으니까 그것을 일단 대통령이 복귀하면 네. 그거에 대해서 차분하게 네.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점검하고 다시 이런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국민들의 의혹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전투표, 이거 없애면 됩니다. 사전투표 없애자고 하는 것도 부정선거 음모론자라면서 막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비난하던데, 네. 이해가 안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안 하면 되죠. 사전투표 우리 보수정당 입장에서는 무섭습니다. 사전투표 한번 까면 다 뒤집히죠, 완전히 선거 뒤집어지는 결과가. 거고, 네. 저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11시까지는 좋았는데 네. 11시 사전투표를 까니까 뭐 완전히 게임이 끝입니다. 참, 사전투표에 한번 예, 한번 당해보신 분들은 당했죠, 그 지난번. 쓰라린 예. 속쓰림을 아시죠? 저도 구청장 선거할 때 사전투표에서 완전히 깨졌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많이 들어오셨나요? 그러게요. 오늘도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댓글 남겨주시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미국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그 미국 보수 정치 행동 회의, 네. 이게 글로벌 회의입니다. 네. 이 회의에서 미국이 지금 대한민국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고 간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지금 이 친중화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오늘 대통령께서 최후 변론을 하시면 이제 좀 이제 몇 분 있다가 하시겠네요. 네. 이제 뭐 한 달 안에 선거 결과가 나오겠죠. 뭐 금요일 날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통상 빨리? 아니 통상 금요일 날. 그러니까 뭐 네. 3월 중순 금요일? 첫째 주가 됐든 둘째 아니 한 주가 됐든. 두째 주나 셋째 주. 네. 금요일까지 하는데 그러면 최후 진술을 하고 오늘 네. 그다음에 한 2주, 3주 시간이 있으니까 네. 2주, 3주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은 어디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광화문으로 네. 나가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이거다. 네.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된다. 네. 그것을 강력하게 하면 헌법재판관들의 마음을 이미 결정이 됐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뭐 4대4 네. 저는 네. 4대4로 기각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뭐 얼마나 예측하실까요? 저는 5대3으로 5대3으로. 네, 기각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3월 1일 날 광화문 집회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주시는 것, 그것이 국민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헌법재판소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이제 각 그 당협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한 100명, 200명 이상 해서 같이 네, 네. 자발적으로 네. 광화문으로 다 집결해서 네. 그때 아주 큰 목소리를 네. 내려고 지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날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많이 참여를 이제 해주셨으면 해야죠. 좋겠습니다. 3월 1일절을 기반으로 해서 네. 이제는 현역 의원들도 힘을 같이 모았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TV 네. 또 수요일 날 내일이죠? 네. 내일 윤상현 의원 여기 1시 30분에 출연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해서 댓글도 많이 남겨주고 그리고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목소리를 내고 싸우고 계신 분이 윤상현 의원입니다. 네, 저희 방송에 귀한 분 모실 거니까 내일 실시간으로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